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죠. 계속 진행해오던 양적 긴축 중단을 시사했고 또 고용 하방 위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10월 금리 인하가 거의 굳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사실 원래 파월 의장의 기조랑은 굉장히 좀 다른 발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과정이었죠. QT 과정에 대한 중식. 이거는 사실 이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반대로 줄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인지 못하셨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증가했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즉 이제 시장에다가 공급했던 유동성을 거의 한 3, 4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흡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던 와중에 시장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거고요. 원래는 이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면은 시장은 오히려 탄력성 있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동안에도 탄력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근데 이제 시장 유동성을 반대로 흡수하던 과정을 멈춘 겁니다. 즉 이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이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좀 더 미루는 과정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사라지는 과정이 사실 이익을 내기에 좀 쉽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해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상승 가능성은 높아진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용지표 굳이 언급을 해줬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금리 동결로 계속해서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멈추고 오히려 시장 지지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라는 면에서 사실 지금의 완전한 하이밸류 국면을 오히려 더 가속화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덕분에 어제 증시 좀 상승하나 싶었더니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미국은 중국 식용유를 건드리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죠. 미중 무역 갈등 언제까지 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네. 좀 오히려 웃기는 거예요. 대두나 식용유 가지고선 이제 증시 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등락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핑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시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이제 지금 하이밸류이기 때문에 단순한 한두 개의 작은 이슈만으로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신규 매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너무 고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작은 뉴스에도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I가 1조 달러를 쏟아붓는다면서 5년 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AI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오픈 AI한테는 굉장히 좀 악영향이에요. 왜냐하면 오픈 AI 자체의 재무제표를 좀 까서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제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손실로 넘어가는 게 거의 10조 가량의 손실로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3개년에서 5개년까지의 플랜을 보면은 이제 5개년 이후에는 뭐 목표 매출을 한 150조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치를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미지수긴 해요. 뭐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이런 부분과 별개로 지금 재무제표상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당장 이제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이들이 이제 임대해서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연간 70조 가량을 이제 27년부터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70조 가량을 지불하려면 지금 매출보다도 거의 한 5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걸 지출할 지불 여력이 있느냐? 아무리 투자금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왜냐하면 누적 투자금을 다 합해봐야 한 70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금액을 정말 연간 매년 태울 수 있을 만큼의 뭔가 매출 플로우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은 투자금을 정말 그 이상으로 누군가가 투자 예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 벌써 11번의 투자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추가 투자금을 받을 어떤 에쿼티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픈AI가 실제로도 투자 범위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와도 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는 오픈AI와 이 협력을 하지 않는 기업이 어느 곳인지 좀 헷갈릴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번스타인에선 이렇게 오픈AI가 투자 범위를 넓혔는데 그만큼 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투자 의견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월마트는 이전에 브로드컴이나 다른 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월마트는 이제 매출을 내기 위한 제휴입니다. 이들과 이제 제휴를 맺어서 본인들 내부에다가 이제 커머스를 입점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익 시어를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픈 AI는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광고에 대해서는 수익 모델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해놨었기 때문에 먼저 선수익 모델로 수익 쉐어 방식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 정장은 일어날 걸로는 보여지고요. 이후에 만약에 한 3개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분야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 동력은 서서히 확보해 나가는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IT 기업들이 트래픽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은 사실 지금 이미 기존의 유료 고객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90% 정도가 무료 유저거든요. 그래서 이 트래픽을 전환하려면 반드시 광고 모델은 필연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부재하다라는 점이 오픈 AI 입장에서의 최대의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ASML의 3분기 주문량이 기대치를 상회했죠. 이 AI 투자 경쟁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AI 산업의 긍정적인 흐름 계속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일단 장비 산업이다 보니까 ASM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수주가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ASML이 증가하는 거는 딱 명확해요. TSMC 같은 주요 파운더리나 생산시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쪽은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요. 근데 이 증설이 일어나려면 어쨌든 칩셋 발주량이 그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칩셋 발주량의 성장세는 어쨌든 5년간은 계속해서 성장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장세가 추후에 수치는 둔화될 수 있어도 계속 성장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적인 밸류에이션이 이미 그거를 상회해서 먼저 올라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실제 매출 성장률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이번 3분기 실적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3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지금 어쨌든 대부분의 IT 산업 분야들이 다 성장을 하고 있고 AI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발주량을 늘리고 있고 그럼 이러면은 이들이 어쨌든 IB들 대상으로 해서 채권 발행량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시설 증설을 때나 혹은 에쿼티에 대한 동원을 위해서 어쨌든 IB들한테 채권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IB들은 금융권이기 때문에 금융권 대상으로의 채권 발행량이 증가하면은 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당연히 이익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추후에 금리 인하 같은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어떤 마진율에 대한 폭은 조금 더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성장 국면에서 채권이나 이런 모든 국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의 총 매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분기 실적 전망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한 예측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쿼터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